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청와대 말 힘들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는 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뭐고 또 가장 잘못한 일은 지금 또 뭘까요? 하나씩만 꼽아보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네, 가장 잘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 네, 예, 그리고요. 가장 라고 생각하고 잘못한 있습니다. 것은?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글쎄 언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금년도 성장률 전망은 몇 %입니까? 얼마입니까? 시간 가요. 빨리 답변하세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중단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님. 20초 더 드릴게요. 시간 다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초적인 건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과거 정부 때는 세계 성장률보다 한국 성장률이 더 높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보십시오. 세계 성장률보다 무려 0.9%가 더 적게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책을 하실 때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그런 얘기 하지 좀 마시고요. 낮고요. 수사! 그리고 정말 이거 좀 답답해서 한숨이 나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일단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장경영 교수님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노영민 비서실장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너무 크게 웃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질문을 받은 당사자의 입장이면 돼봤어요. 잘한 것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질문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었잖아요. 가장 잘못한 것 하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마치 못하는 듯한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잘못한 게 많아서 어떤 하나를 특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말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아서 언뜻 하나 선택할 나쁘게 수는 없다. 해석하려면, 좋게 해석하려면은 앞서 반문 나간 것처럼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저 자리가 여러 가지로 반성하거나 이런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잘못한 걸 지적받고 다시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난 것들을 또 어쩌면 보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저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고성에 욕설에 준비도 안 된 사람들 좀 이게 우리나라 저 국감장 모습인가 할 정도로 조금 믿기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준이 조금 낮아 보이는 수준 낮다.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사실은 여러 차례 지금 여당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이렇게 보고 체계라든지 정보가 많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저 사실 그 의심이 들어요. 앞서 통일 외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를 답변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준비를 한다면 뭘 준비했던 거 간에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 저는 앞서 가짜뉴스랑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사실은 가짜뉴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전제로 뭔가 계획을 세운다. 이와 중에 지금 또 감정적으로 저 같으면은 앞서서 지금 버럭한 우리 강기정 의원이 이야기 나올 때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 분위기라면 아무리 야당이 막말을 해도 차마 나는 버럭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를 못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대통령 빗대서 비아냥거리고 이런 야당 의원들을 또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저 분위기 자체가 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예, 경제수석이면 신경 써야 될 게 많겠지만 김병현 박사님 경제수석이면 항상 머릿속에 정말 자면서도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랑 취업자 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이 두 개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수석이? 근데 저는 저걸 몰라서 답변을 안 한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 성장률 추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 여기로부터 야당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기정 수석의 호통을 보면서 저런 버럭의 장면들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의도된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미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가장 총체적인 문제 한 곳말에서 꼽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연코 저는 청와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는 운영위원회,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 참모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장의 자리였고요. 논리적인 문제와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조국 전 장관 사태, 경제에 관한 문제, 북한에 관한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외교적인 질서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씩 꼽아서 묻기 시작하면 청와대에 대한 책임론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버럭으로 다 묻었다. 그럼 그 피해갈 수 없는 그 책임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결국 참모진이 아니라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강기정 정무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내부에서 민주당에서부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건대 내년 총선 전까지 이러한 인사를 바탕으로 오래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한 몸 희생해서 이 운영위원회 한 번 엉그러뜨리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버럭으로 기사를 왜냐하면 강기정 수석이 버럭하고 나오는 장면도 굉장히 앞서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타이밍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수간이 치고 나왔고요. 그렇게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이걸 말려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는 비서실장이 강 수석 왜 그래라고 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 여기에 대한 정책 다 가만히 앉아있고요. 누가 거기서 슬그머니 일어나냐. 장면 한번 보시면은 뒤에 있는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수석님 이 정도의 장면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기사를 도배했던 부분을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버럭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저 뒤에서 있는 김광진 정무비서관만이 나와서 수석님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잘못된 말을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맺어놓고서는 충분하게 북한은 합의를 위반할 정도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우기시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한 합리적으로 무엇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의 문제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을 하나만 짚는다면 한 가지는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인식, 두 번째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청와대를 향한 책임론은 묻고 가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